슈퍼푸드로 알려진 이 케일은 주로 쌈이나 건강 주스로 먹는데요. 이렇게 나물로 무쳐도 좋고요. 또 아니면 슴슴하게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도 참 맛있거든요. 먼저 케일 나물을 해볼 텐데요. 줄기 부분 잘라내고요. 이 케일에는 칼슘을 비롯해서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해서 슈퍼푸드라 일컫는데요. 이렇게 줄기를 자른 케일은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1분 정도 데쳐주세요. 요 데치는 시간은 이 케일의 부드러움과 또 양에 따라 약간 다르겠는데요. 보통은 한 1분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데친 케일은 찬물에 바로 헹궈주고요. 물기를 요래 꼭 짜주고요. 적당히 썰어주시면 되겠죠. 요 파도 좀 송송 썰어 놓고요. 그리고 요 홍고추는 선택사항인데요.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죠. 양념은 보통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 쓰는 그런 기본적인 양념들인데요. 이 케일로도 나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된장을 좀 넉넉히 한 큰술 넣습니다.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고요. 통깨랑 들기름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한 큰술을 넣는데요. 요 된장으로 무칠 경우에는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이 들깨가루가 된장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수한 맛도 나고 감칠맛도 나는데요. 케일은 이렇게 해서 밥반찬 나물로도 괜찮고요. 겉절이를 해도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케일 나물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케일 된장국을 끓여 보도록 할게요. 채소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적당량의 된장을 넣고 풀어주고요. 요 채수 내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영상 후반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래요. 요 국물이 끓는 동안에 이제 케일도 좀 썰고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게요. 케일은 줄기 부분을 이렇게 훑어내 주고요. 사실 된장국은 배추라든지 시금치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용해서 된장국을 못 끓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케일로도 된장국을 끓일 수 있으니까요. 몸에 좋은 케일로 된장국 한번 끓여 보시길 바래요. 네, 된장국 냄새가 벌써 나는데요. 이렇게 국물이 끓으면은 케일을 넣어주고요. 요 케일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니까요. 한 소끔 끓이는 동안에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게요. 텃밭에서 딴 깻잎인데요. 절임을 하려고 씻어 놓은 건데 한 줌 썰어 넣어 볼게요. 이 깻잎은 향긋했어요. 어떤 된장국이든 넣어주면 풍미를 살려줘서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파는 어슷썰게 하고요. 약간 매콤한 할로피노 고추 한 개도 다져 넣으면 좋아요. 홍고추도 하나 썰어 넣을 텐데요. 이런 거 넣으면 좀 칼칼한 맛이 있어서 맛을 돋구어주죠. 칼칼한 맛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두부도 좀 썰어 넣으면 좋겠죠. 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 케일 국을 끓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밥솥이 칙칙칙 돌아가는 소리가 좀 거슬리네요. 네, 케일이 부드러워졌는데요. 깻잎이랑 파, 고추를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으면 두부랑 마늘을 넣습니다. 네, 케일 된장국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지만은 들깨 가루를 넣으면 좀 더 구수한 맛의 그런 케일 된장국이 되겠죠. 여러 된장국이 있지만은 이 케일로도 한번 끓여 보세요. 이 케일은 슈퍼푸드에 속하니까요. 왠지 끓여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이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채수 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무 중간 사이즈 1개, 양파 큰 거 1개,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한 대여섯 개 하고요. 그리고 다시마 큰 거 1장을 준비했어요. 무 1개를 껍질째 약간 도톰하게 슬라이스 해주고요. 양파 큰 거 1개도 슬라이스 해주고요.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을 대여섯 개 정도 넣습니다. 좀 큰 팥에 무, 양파, 표고버섯을 넣고요. 물은 한 4리터 정도 넣어주세요. 이 채소는 단지 맛을 내는 다시물 역할뿐만 아니라요. 양파즙, 무즙, 표고버섯즙을 한꺼번에 우려낸 건강 베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강불로 해서 끓여주고요.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줄여서 한 50분 정도 뭉근히 천천히 우려내시면 되겠어요. 50분 후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더 끓인 후에 건더기를 건져내면은 감칠맛의 채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각종 국이라든지 찌개, 김치, 소스 등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지요. 그리고 건더기는 버려도 되지만요. 다시마랑 표고버섯은 식힌 후에 채 썰어서 양념에 무치면요. 요것도 좋은 밥 반찬이 되거든요. 사실 다 버려도 되지만요. 요 다시마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끓였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양념은 한국식 나물무침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파랑 다진 마늘, 고춧가루, 매실청이랑 꿀도 약간 넣고요. 참기름, 들기름, 깨도 넣고요. 간은 국간장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아미노 간장을 사용했고요. 저는 채소를 만들 때마다 다시마랑 표고버섯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먹는데요. 그 전에 쿠킹 클래스 할 때 보면은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채소를 많이 우려내잖아요. 그래서 다시마가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무쳐서 내놓으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은데도 그 수강생들이 이 다시마 무침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저희 집 케일이 자라고 있는 텃밭입니다. 이 케일은 영양소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선정한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칼슘이 우유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케일에는요, 우유보다 2배나 더 많은 칼슘과 함께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성분도 풍부하다 그래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요, 녹황색 채소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항암 작용, 독소 배출,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 눈 건강, 뼈 건강, 당뇨병 예방, 정말 수도 없이 많네요. 그러니까 슈퍼푸드로 그렇게 지정되었나 보죠. 우리 한국인들은 이 케일로 주로 쌈이나 주스 정도로 드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나물이나 된장국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식탁이 더 다양한 음식들로 채워지실 거예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